안녕하세요. 예, 제모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이 복리가 얼마나 위대하냐라는 걸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 복리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금 운용 수단이 연금이다. 그래서 빨리 연금부터 시작해라. 그걸 강조드렸죠. 왜냐면 이제 연금은 기본적으로 그 운용 기간이, 불입하는 기간이 좀 길죠. 자연스럽게 장기간 투자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장기간 투자하면서 이제 복리로 운용을 하게 되면 큰 수익을 얻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금은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시작해서 이 납입하는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게 연금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하는 방법이다까지 지난 영상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거기에 연금이 갖는 또 한 가지 특색이 있어요. 여기 맨 밑에 보시면 각종 세제 혜택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 세제 혜택은 나중에 하나하나 상세한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연금하면 가장 기본은 국민연금이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이 노후 생활을 보장할 정도로 충분한 분은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걸 개인들이 좀 더 보충해서 자, 이제 노후 생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자꾸 권장하고 장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자상의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게 되는데, 요 세제 혜택까지 고려하게 되면 사실상 연금 운용을 통해서 얻는 이 수익은 굉장히 이제 크게 나타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간 하면서 복리로 큰 수익을 얻을 뿐만이 아니고 세제 혜택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소득을 얻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연금 관련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일단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 중인 연금의 전체 기본 구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그 하나하나의 상품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연금제도 또는 우리가 활용 가능한 연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좀 먼저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요 기본 정보들은 여러분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 사이트라는 데가 있어요. 자, 거기에 제가 필요한 정보들 갖다가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자, 우선 요 사이트에 가보면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우리나라 연금 구조는 3층 구조다. 이렇게 3층, 국가 수준, 기업 수준, 개인 수준,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국가 수준에서 운용되는 연금이 이제 공적연금이고, 예상하셨겠지만 국민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론 밑에 특수직역연금, 이것도 알고 계시죠? 특수직역,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이건 별도로 연금이 운용이 되죠. 그럼 여기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분들이 자, 국민연금에 속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죠. 자, 상세한 거 좀 이따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 전체 구조를 먼저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걸 헷갈려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기초연금 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얘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얘도 국가 수준에서 운용이 되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 이 공적연금, 국민연금하고는 완전 별개, 완전 다른 얘기라서 저걸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기업 수준. 그건 쉽게 얘기하면 그냥 퇴직금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정 기간 이상 자, 회사에 계속 근속을 하게 되면 퇴직할 때 자, 퇴직금 또는 연금을 받잖아요. 자, 그래서 기업 수준에서 운용되는 연금, 퇴직연금이 있다. 근데 거기엔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DP형, DC형 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은 큰 구조만 보는 거예요. 자,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있고, 자, 기업에서 지급해주는 퇴직연금이 있고, 그럼 이제 앞으로 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맨 밑에 거예요. 개인 수준. 사실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내가 통제 가능한 부분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그다지 많지 않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이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요 개인 수준의 연금 관련 얘기가 앞으로 우리가 같이 얘기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 대표 개인연금에 두 가지가 있죠. 개인 퇴직연금, 줄여서 IRP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IRP라고 할게요. 개인 퇴직연금. 그 다음에 연금 저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금 저축. 자, 그거 외에 추가로 활용 가능한 연금들도 있죠. 일시나 연금 또는 자,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농지 이걸 담보로 국가에 맡기고 거기에서 매월 연금을 타는 방법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부수적인 얘기라서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간단한 언급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우리 연금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이해하셔야 될 건 요 개인연금, IRP하고 연금 저축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 위주로 이제 다음 영상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자,
자, 가능한 연금이 첫 번째 국민연금, 이건 특수직용연금 포함해서, 그 다음에 기초연금, 그 다음에 회사에서 받는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또 개인연금으로 IRP와 연금저축, 뭐 기타 또 다른 수단들, 이런 애들도 있다. 요게 우리가 노후에 대비해서 은퇴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다. 자, 그 중에 이 국민연금은 또 별도 영상을 만들 정도는 아니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전체의 구조하고 국민연금 얘기만 조금 더 해드릴게요. 자, 국민연금은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다 라고 되어 있죠. 사회보장 제도. 그게 이제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제도란 뜻이에요.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들도 이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가미해서 국가를 운영하잖아요. 자, 그걸 이제 보통 사회보장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사회보장 제도의 가장 기본은 뭔가요? 자, 소득이 낮은 사람들, 저소득층은 세금을 안 걷거나 조금만 걷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나중에 혜택으로 들어갈 때는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저소득층한테 혜택이 더 많이 들어가고 고소득층한테는 뭐 혜택을 조금만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제도란 말이죠. 그걸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 수단은 그래서 세금이에요. 자, 참고로 제가 표 하나 여기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냐면 그 소득 세율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세율이 자, 돈을 얼마 버냐에 따라서 달리 적용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더 걷어? 그러면 자, 만약 세율이 10%로 고정돼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100만원 버는 사람 10%, 10만원 세금 내야 되죠. 1000만원 버는 사람은 10%, 100만원 세금 내야 되죠. 그러면 더 많이 버니까 세금 더 많이 내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소득 순에 따라 세율 자체가 점점 올라간다는 거죠. 그걸 자, 누진 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앞에 것만 잠깐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이 과세표준은 요 세율 곱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세금이라는 것은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이익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분들의 경우는 일단 장사해서 번 돈이 있잖아요. 단 그걸 벌기 위해서 또 쓴 비용도 있잖아. 그러니까 번 거에서 비용 쓴 거 있으면 그걸 차감해준 일종의 순이익이죠. 그 순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대상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고, 자, 그럼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순수하게 번 이익이 1200만원 이하다라고 하면 6%만 세금 내면 돼요. 근데 1200만원 넘게 번 사람은 4600만원 벌 때까지는 15%를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일단 여기서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1300 버는 사람은 망했네. 1200 벌걸 6% 낼걸 15% 내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초과누진이에요. 초과누진. 자, 초과누진 무슨 얘기냐면 1300 벌었다. 그럼 1200까지는 똑같이 6% 내는 거예요. 여기서 더 번 거 100만원부터 여기서부터 15% 적용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 구조가 그렇다라는 정도 확인하시고, 그럼 세금 거둘 때 어떻게 한다?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누진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간다는 거죠. 자, 다시 국민연금으로 돌아올게요. 자, 그럼 국민연금이 그런 사회보장 제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우선 국민연금은 요 소득세 부과 체계와는 달라요. 일단 내는 건 그냥 소득에 비례하는 거예요. 뭐 잘 아시죠? 우리 월급 받는 분들은 소득의 9%, 매월 9%. 물론 그 중에 절반은 이제 사용자 회사가 부담해 주죠. 자, 9% 납부하니까 정확히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하죠. 자, 그런데 자, 이걸 수령할 때, 받아갈 때는 얼마나 받아가느냐. 자, 이게 이제 소득 순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요.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수익비라고 그래요. 수익비. 자, 수익비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매월 납부할 때 낸 돈 대비 연금 받을 때, 수령할 때 그거의 몇 배를 받느냐. 이게 수익비예요. 자, 숫자로 예를 들면 매월 부담액이 한 2, 3만 원인 분들, 이런 분들은 연금 받을 때는 한 7배? 이 정도 받아요. 예컨대 내가 2만 원 냈다 그러면 받을 때는 한 14만 원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수익비라고 그래요. 근데 수익비는 매월 납부액이 올라갈수록 점점 떨어져요. 만약 월 한 50만 원 정도 냈다 그러면 그 사람 받을 때는 2배가 채 안 될 거예요. 50만 원씩 낸 사람은 자 100만 원도 채 못 받아.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수익비를 통해서 또는 납입액 대비 지급하는 금액의 비율을 소득별로 차등을 둬서 그렇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보장제도적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중요한 건 뭐다? 얼마를 내느냐? 물론 걔도 중요하긴 해요. 왜? 자, 최소한 낸 거보다는 뭐 한 1.5배에서 2배 정도는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많이 내면 많이 받는 건 분명한데, 상대적으로요. 상대적으로, 자, 받는 금액의 배수가 점점 내려가니까, 자,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자, 납입하는 기간이에요. 가입 기간이. 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많이 내는 것보다 가입 기간을 늘려서 최대한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직용연금 잠깐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 보면 나중에 부럽죠. 이 사람들 은퇴하고 나니까 월 한 300만원씩 연금이 나와. 자, 국민연금은 전체 그 수령자들 평균 연금 수준이 얼마 정도냐면 한 50몇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100만원 넘게 수령하는 사람들은 비율이 매우 낮아요. 200만원 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근데 이 특수직역에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200 이상 다 받죠. 또 거의 뭐 정년 은퇴한 사람들은 300 이상씩 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막 불만이 있어. 근데 꼭 그게 불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애초에 많이 받게 구조가 돼 있다. 첫 번째, 낼 때 많이 내요. 자, 우리 국민연금은 9% 낸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17%씩 내요. 물론 여기서 절반은 내주겠지. 누가 내줘 이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보는 거야? 자, 정부에 취직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절반은 정부가 내지. 정부가 사용자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왜 정부가 이 사람들한테만 보조를 해주고, 그러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일부 더 내주지. 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자, 이제 납입하는 금액이 거의 2배 정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또 하나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얼마 동안 하냐 이게 중요하죠. 보통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평균 한 17년 정도인 걸로 나타나요. 근데 특수직역에 근무하신 분들은 훨씬 길어요. 한 27년 정도. 그래서 자, 월 납부하는 금액 수준에도 한 2배 정도 차이가 있고, 또 근속 기간도 꽤 큰 차이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속한 분들이 더 많은 금액을 받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얘기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기초연금 혼동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국민연금에서 주는 걸로? 절대 그거 아니에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아무 상관없어요. 국민연금 기본적으로 내가 돈을 내야 받잖아. 가입을 해요. 10년 이상 납부해요. 내가 낸 돈을 받는 거예요. 기초연금은 내가 내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부에서, 자, 순수한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이에요. 그럼 내가 낸 돈을 받으면 내는 돈에 따라 금액이 당연히 바뀌겠지. 하지만 기초연금은 내가 낸 돈을 받는 게 아니니까 이건 일정 금액이에요. 그냥 매월 정액으로 딱 정해져 있죠. 여기 아마 2020년도 기준으로 30만원 조금 넘어요. 30만 7,500원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단 누구한테 준다? 소득 인정액 하위 70% 거기에 속하는 분들한테만 준다는 거죠. 여기 소득 인정액이라고 되어 있죠. 자, 소득 인정액. 자, 그러면 그 연금 수령 시점 그때도 계속 월급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있다. 그건 소득이죠. 자, 근데 여기 소득이 아니고 소득 인정액이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직접 월급으로 버는 것 뿐만이 아니고, 자,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월 소득으로. 그래서 그 환산율이 아마 현행 4%일 거예요. 그 사람이 보유한 재산 전체를 평가해서 걔 4%에 해당하는 만큼 이 사람은 매월 소득이 있는 걸로 보겠다. 이게 소득 인정액이에요. 그럼 70%에 들어가려면 얼마 정도까지 버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거냐? 여기 1인 가구 혼자만 계신 분들은 월 소득 인정에 한 180만원 정도가 경계선이에요. 180만원 정도. 자, 그러면 이걸 월급 받는 건 전혀 없고 재산만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80만원이면 한 4억 5천? 맞나요? 4억 5천. 네, 4억 5천이겠네. 4억 5천 정도 재산 있는 분들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부부가 같이 살아 계시면 280만원이에요. 280만원이니까 7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볼 때 혼자 계시면 한 4억 5천, 그 다음에 두 분 다 살아 계시면 한 7억 정도, 그 정도 왔다 갔다 한다. 그 수준에서, 자, 그거보다 재산이 적으면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재산이 많으면 못 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연금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에 속해 받을 자격이 있어.
자, 그러면 정부가 알아서 이걸 자 선정해서 지급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 본인이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국민연금과 관계없다 그랬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라 그랬죠.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운영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령 나이가 됐다, 그래서 요거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판단되신 분들은, 예, 요즘은 주민센터라고 하죠. 옛날 말로 동사무소 가서 아마 그 담당자하고 상담하시면, 또 신청하시면, 자 이제 대상인지 거기서 판단해서 뭐 지급 대상이 되면 아마 자 지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국가 수준에서의 운용되는 대표연금이 이제 국민연금, 그다음에 기초연금이 있는데, 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아무 상관없이 지급되는 연금이고, 대상자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본인 상태를 보고 내가 대상자일 것 같다 그러면 직접 신청해서 수령하셔야 되는 연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능한 연금 전체 구조를 일단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내용에 기초해서 그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아까도 강조한 게 뭐예요? 이 개인연금이죠.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기업 수준의 퇴직연금 요거 간단 소개하고, 집중적으로 IRP하고 연금 저축 관련된 요 내용들을 자 이제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자, 이번 영상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